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24분입니다. 일요일이었죠.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는 거고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12일 날, 그러니까 12일 전에 그 상악동 등치수를 했는데 그거 한 날 찍었으면 붓기의 변화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, 그리고 살이 좀 빠졌을 때랑 쪘을 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남기려고 이런 걸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안 남겼네요. 지금은 소리가 들리시는 건데 보이차를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결명자랑 섞어갖고 엄청 게으른데 귀찮은데 하는 두 가지가 이제 김치를 칼로 자르는 거, 가위로 안 자르고 칼로 자르는 거 하나랑, 그 다음에 물 끓여 먹는 거. 아기 때는 다 끓여 먹겠죠. 근데 저는 학생 때까지도 늘 끓여주셨어가지고,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부모님 때는 항상 끓여주셨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수를 한동안 못 먹었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못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갖고 안 넘어가는 거죠. 맨날 차를 먹다가 아무 맛도 없는 거 먹으니까. 또 생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생수를 좋아하던데 저는 애기 때부터 그렇게 먹으니까 그냥 습관이 돼서,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수를 조금 먹긴 하는데 그냥 필요 있으면 먹죠. 목마르면 다 먹어요. 편식이 심해도 못 먹는 음식이고 며칠 굶기면 다 먹듯이 목마르면 먹는데 생수를 선호하진 않아서, 그러니까 또 티백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이제 옥수수 볶은 거랑 결명자랑 보이차 뭐 섞어서 먹든 먹게 남나 그때그때. 그건 다 이제 부모님께서, 어머니께서 어디선가 좋은 걸 또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그냥 저는 그걸 그냥 티백이라거나 그런 데 넣어서 그냥 끓이는 거죠. 거의 이틀에 한 번 꼴, 3일에 2번 정도씩 끓이는 것 같아요. 귀찮은데도 왜 하는, 몇 하지 않는 부지런 떠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은요, 말하면 여기가 아프네요. 근데 붓기는 다 빠졌는데,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주일이죠.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시험부로 코세척하고 이제 코세척을 계속 해야 돼서, 어릴 때 코세척을 알았다면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, 아무튼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수술하고 이제 시작해서 만성 부비동염인데 충농증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쪽 부비동 중에 상악동, 부비동이 이런 공기가 들어오는 것들 거의 다 부비동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번에 아프면서 한 건데, 뭐 이마 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있는데, 이쪽 부비동의 부분집합이죠. 상악동은 부비동 중에 하나인 이 상악동에 이렇게 고름주머니 같은, 이렇게 CT로 찍어보면 원래 까맣게 공기로 나와야 되는데 고름주머니가 한 70% 정도가 차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감기 걸리거나 급성으로 그래갖고 염증들이 차면 이러는데, 저는 그냥 늘 차 있는 건가 봐요. 찍을 때마다 그냥 나오는 거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뭐 수술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갖고 불편할 뿐이지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었는데, 어쨌든 이번에 집 앞에 병원 원래 다니던 곳으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뭐 좋은 거라고 달고 다니냐, 그냥 이제 염증 때문에 치아를 뽑은 거였거든요. 그 상악동 쪽에 염증이 차 있다고 해서 치아를 뽑은 거였는데,
근데 그게 그걸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그건 원래 있었는데 여튼 걸 뽑았고 그거 말고 아마 이쪽이겠죠. 그 상악동 중에 그 잇몸에 가득 아마 차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빠졌다고 하셨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저희 집 앞 병원이 아니라 그 원래 다니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돌다가 서울대 치과병원 가서 이제 한 거였고 어쨌든 치아는 뺐고 근데 이 음주만 그냥 달고 살면 된다고 해서 이제 치아를 뺐으니까 뭐 염증이 뭐 빠졌다고는 하시는데 모르겠어요. 아마 또 그분들이 보신 또 다른 곳에 염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름주만 두신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뼈 이식하고 뭐 있는데 그 뼈 이식 하는 데만 100만 원 넘게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500이 든대요. 이제 뭐 지인들이나 또는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 굳이 그리고 근데 그 대학병에서도 말씀하셨어요. 임플란트는 뭐 다른 데 가셔서 해도 된다고. 왜냐면 여기가 비싸니까. 대학병원 원래 되게 비싼가 봐요. 그래갖고 하나에 500인데 그래서 그냥 그 고름 주머니가 또 이비인후과에서는 그게 건드려지면 터질 수 있다고. 임플란트 힘들 텐데요. 약간 이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브릿지 정도만 하시고 아마 임플란트는 이게 건드려질 거라서 어려울 텐데 했는데 치과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약간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집 앞 병원도 근데 다들 집 앞 병원도 사실 다 대학병원에서 수련하신 분들일 테니까 원래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잘해주시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서 여쭤봤더니 여기서 하면 된다고 하시고 근데 뭐 어차피 뭐 좋은 거라고 달고 살아 이차는 그냥 먼저 제거하고 하자고 하셔가지고 상악동 근치술하고 이제 뭐 잇몸 쪽을 이렇게 째서 드리 같은 거 뚫어갖고 뭐 뚫어가지고 공을 내서 다 빨아내는 건가 봐요. 그런 주머니를.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때 하셨을 때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셨다고 들었는데 CT 하고 나서 CT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서 제발 잘 제거가 됐기를 바라는데 말씀하신 바로는 뭐 줄을 끊어놨으니 이제 고름 주머니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 언젠가 제거가 되는 뭐 그런 걸 말씀하셨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아직까지는 열흘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아프고 피가 나네요. 발치할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피가 안 나왔고 올랐는데 이쪽 수술은 원래 피가 좀 오래 나나 봐요. 무슨 결핵 환자처럼 기침을 뱉을 때마다 피를 보고 있습니다. 그렇고요.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? 코세척 얘기하다가 대화가 맨날 할머니 가죠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 병원에서도 코세척을 하라고 하시고 해서 코세척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하면은 진짜로 피가 빠져나와요. 좀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할 때마다 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딘가 돌고 있는 피인가 봐. 어딘가 이 안에서 어딘가에 숨겨있던 피인지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뭔가 코피의 원리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. 결국은 피가 코로 나오니까. 얘기하다가 오늘 하루 일과를 얘기하다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샤워하고 코세척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셀 모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 분들이랑 식사하러 가고 함박 스테이크랑 떡갈비 뭐 이런 세트 먹었어요. 어흥 식당.
이러면 되게 한식할 것 같은데 함박스테이크 뭐 이렇게 밤 가서 먹고 그다음에 파스쿠 찍어가지고 차 한잔하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게 그거라서 그냥 그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하고 수다 좀 떨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사랑셀이라고 해서 다른 셀이랑 하나로 같이 식사하는 날이었고 25년의 공동체, 그러니까 7천 공동체 모임은 공식적인 셀 모임은 이제 그 안에서 나누는 공과처럼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 셀 자체는 11월 말일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딱 조직이 그 상태로 있는 거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다음 주는 셀들끼리 자유 애프터라고 해서 그냥 일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뭐 밥을 먹든 뭘 하든 다 함께 뭔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은 없는 날이에요. 친한 언니가 이제 5시 딱 청년 공동체 마지막 그거라서 교구로 넘어가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 나이가 넘어가는 이제 또 다른 조직으로 가는 친한 언니가 이제 넘어가서 그게 제일 아쉽고 리더 언니인데 제일 친해진 언니인데 저도 몇 년 있으면 가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원래 또 좀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해진 것 같긴 해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크게 안둘러내는 크게 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끼는 그렇습니다. 그러고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끝나고 어머니 댁에 가서 또 엄마랑 한 시간 정도 수다 떨다가 김치랑 또 누룽지랑 이것저것 얻어와서 두 손 무겁게 돌아왔습니다. 오늘 아마 용돈들이 있나요? 용돈도 잘 드리고 한 번도 까먹은 적 없었는데 지난달에 정신없었고 한 주를 놓쳤거든요. 그 다음 주에 들었어요. 까먹고 한 번도 안 밀렸는데 밀리면 어머니가 말씀도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서 달라고도 못하시는 성격이라 그래서 절대 안 밀려야지 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밀리다가 처음으로 밀렸네요.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까먹지 않고 그렇습니다. 안 밀리고 앞으로도 안 밀려야 될 텐데. 여튼 오늘 하루는 그렇게 보냈습니다. 감사한 일 3가지는요. 첫 번째 감사한 일은 엄마랑 잘 만나서 잘 지낸 거, 보낸 거, 어머니 건강하셨던 거, 반찬도 주신 거, 어머니에 대한 감사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셀 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낸 거 감사했고요. 세 번째 감사한 거는 그래서 저녁부터 아직 코가 좀 막혔었는데 일어나서 완전히 막히면 코 세척도 못하니까 이렇게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막히면 너무 답답한데 지금 수술할 때 한번 딱 뚫렸다가 잠깐 갑자기 탁 막히는 이후로 거의 계속 막혀 있는데 조금씩 막혔다 풀렸다 조금씩 반복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완전히 꽉 막혔다가 다행히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풀려갖고 세척하고 그리고 조금 나은 상태로 사람들이랑 지낼 수 있었어요. 이제 이 셀이라는 딱 뭐 학교로 치면은 뭐 1학년 3반 뭐 이런 거죠. 학교는 계속 다니고 하겠지만 또 반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건데 한 학년이 지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니까 예를 들면 1학년 3반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 거니까 거기 사람들이랑 나름 애틋하게 잘
보고 있는데, 그래서 저도 최대한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 컨디션이 좀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못 갔단 말이죠. 이제 막판이라서 어떻게든 최대한 자주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못 갔고, 근데 오늘도 근데 코가 되게 아파요. 코 수술한 것도 아닌데 코가 엄청 아파요. 눈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. 그래서 나쁜 건 어떻게 좀 참겠는데, 예, 막 숨을 못 쉬고 답답하면 막 짜증나고 하니까 예민해지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금 나아져서, 어떻게 많이 나아졌죠.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양쪽 다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, 그래서 다행히 잘 보내고 온 거 감사드립니다. 그 세 번째 감사한 건가요? 두 번째 세 분들이랑 잘 만난 거였고, 세 번째는 나아진 거고, 나아져서 잘 결국은 잘 보낼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립니다. 빨리 부디 완전히 완치되고 염증이 다 나중에 CT 제거 아마 하나도 없이 딱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고생한 보람이 있게. 얘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. 이마 쪽이랑 여기가 아파요. 여기 수술입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. 제 보이차는 이제 20분 있으면 끝날 겁니다.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.